코로나19 금주의 팩트체크. 지금 스튜디오에서 최근 이슈와 궁금증까지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니까 7월 24일이잖아요. 코로나19하고 싸워온 지 반년이 지났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그럼에도 됐어요. 조심해야 될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은 코로나19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혈액 응고시키는 코로나19, 뇌졸중 위험이 8배나 높아진다. 그러니까 아까 화면 보니까 독감보다 코로나19에 걸리면 8배가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맞나요, 교수님? 네, 그런 보고가 지금 되고 예.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다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감염이 생기면 뇌졸중 위험이 증가되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1,916명 가운데서 1.6%,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독감에서는 약 1,500명에서 0.2%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뇌졸중이 생기기 쉬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다음에 그 부위에 피떡이 진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혈관이 연결되는 부위에 코로나19가 유독 이렇게 손상을 잘 입히기 때문에 거기에 혈액 응고인자가 가서 모이게 되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뇌혈관 질환이랑 같이 위험도가 똑같이 올라가는 이른바 쌍둥이 질환이 바로 심혈관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같이 높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겉에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벽에 밖에 있는 ACE2라는 단백질에 달라붙는데 이 ACE2 단백질이 바로 심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 바이러스를 침투를 하게 되면은 심장에 있는 세포들의 염증이 생기고 심근염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좀 더 심하면 심부전, 부정맥까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도 무리가 오게 돼 있는데요. 이게 또 폐에도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심장이라는 곳이 폐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을 공급해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담도 더 커지고 거기다 조금 더 심해지면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요. 요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거기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 심장이 재기능을 못해서 사망의 원인까지 이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심장병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고령이신 분들은 각별히 코로나19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WHO도 중대본도 코로나19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반년 동안 좀 궁금했던 점이잖아요. 어떻게 밝혀졌나요? 예, 이게 아직까지는 논란거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은 기침을 통해서 침방울, 그러니까 비말이 날아가다 이게 떨어지면서 좀 사이적 거리를 두게 되면은 어느 정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만약 공기적으로 이게 떠다니면서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 아주 큰일이죠. 또 게다가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지침도 좀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적으로 떠다닐 가능성은 있지만은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게 탁 트인 이런 공간 내에서는 이게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주 밀폐된 공간 내에서 만약 공기적으로 감염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 계신다고 그러면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마스크를 철저히 가이드라인대로 끼고 생활하시면은 그래도 그런 위험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전 뉴스 보고 너무 걱정됐는데 정말 고성능 마스크를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더워서 비말 차단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럼? 네, 뭐 사실은 비말 차단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인증받은 비말 차단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기 중 전파 그리고 공기 중 감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훨씬 먼 거리 들어보셨겠지만 2시간에 한 번 정도 환기하라고 하고 2m 정도의 거리를 띄우도록 하고 있는데 네. 비말 감염이 아닌 공기 중 감염으로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방침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환기 등을 유지하시되 계속적으로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가능성이 있긴 한 거잖아요. 공기 중 전파에 무게가 실린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지침도 조금 더 좀 강화되는 쪽으로 변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기니까 환기를 자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마스크도 좀 더 꼼꼼히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김 교수님. 네.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2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환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에어컨 바람의 세기를 강하게 하지 않아서 비말이라든지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의 혹시라도 전파를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를 조금 더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든지 해서 바이러스의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정기적인 환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은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또 우리가 놓치고 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볼까요? 공들여서 씻은 손 제대로 안 말리면 말짱 도루묵. 그러니까 잘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비말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밀접 접촉이어야 되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말이 날아서 아래 떨어졌을 때 그 손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손 네. 씻기가 사실은 감염 예방의 70% 정도에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 씻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 여러분들이 그 마치 저희가 수술장에 들어갈 때 씻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사이도 잘 씻고 시간도 한 20-30초 정도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간과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씻고 나서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좀 더 퍼질 수 있다는 거는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어떻게 씻는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씻는 것의 마무리는 아무래도 잘 말리는 것까지 완성이 그렇죠, 돼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집에서는 뭐 손을 잘 씻고 나서 깨끗한 타월에 손을 물기를 충분히 닦는데요. 바깥에서는 뭐 페이퍼 타월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핸드 드라이어가 있어서 거기다 손을 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게 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과 관련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는 저희가 손을 말리는 방법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는 방법, 그 다음에 종이 타월이나 저희가 이게 타월 등에 말리는 방법, 또 그 다음에 핸드 드라이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리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리거나 아니면 종이가 깨끗하다는 가정하에 종이에 말리는 거, 아니면 핸드 드라이어에 그냥 그대로 손을 놓고 말리는 거. 이게 비비지 않고 손을 놓고 말리는 거, 이거는 전반적으로 유해 세균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반면에 핸드 드라이어로 말리는데 손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말리는 거 있잖아요. 비비면서? 네, 양손을 막 비비면서. 비비죠. 네, 잘 비비면서. 말려요. 네. 네. 저희가 그렇게 말리는 거는 그 손 속에 이제 모공이나 이런 데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와서 같이 섞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세균의 수가 좀 더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 보고에 따라서 저희가 보자면 그 앞에 세 가지 경우에 맞춰서 저희가 손 씻기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막상 손을 씻었어요. 근데 종이 타월도 없어. 핸드 드라이어도 없어. 그런 데 있어요. 휴지가 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씻고 그냥 쓱쓱쓱 옷을 닦고 나오는데 네.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을 게 뭘까요? 쓱쓱쓱일까요? 타월이나 이런 교수님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지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 없으면 어떡하죠? 근데 핸드 드라이어나 페이퍼 타월 같은 거 요즘 웬만한 데 다 있죠. 네. 그런데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일단 손을 잘 씻으신 다음에 크게 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기를 조금이라도 더 털고 또 이 휴지나 깨끗한 휴지 깨끗해야 됩니다. 그걸 닦아주시면은 생각보다는 위생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옷에 이렇게 닦는 거 있죠. 옷에 먼저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고 거기다 땀도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